교수 아들 위해 며느리 내쫓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재벌 외동딸인 줄 알고 살려달라 빌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죠. 한 여자가 5년 동안이나 숨겨온 엄청난 비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지은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이혼각서 여기 있으니까 도장만 찍어. 우리 준혁이는 명문대 교수가 됐단 말이야. 너 같은 애랑은 이제 수준이 안 맞는다고.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은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쿵쿵쿵.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 손에 맺히는 식은땀. 목구멍이 막히는 듯한 그 느낌. 3년간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내쫓으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그룹.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요. 자산 600억. 강남 빌딩만 3채.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며느리 박지은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난뱅이라고 무시했던 바로 그 며느리요. 제 심장도 떨파고 내려앉더라고요. 지은아,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여러분,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집안 없다고 3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수백억 재산의 재벌가 외동딸이었다면 저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끝까지 보시면 인생관이 바뀌실 겁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지은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을 거예요.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목구멍은 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 건조했겠죠. 3년을 함께 살았던 이 거실, 명절 때마다 밤새 음식 준비했던 이 부엌. 지은은 이곳을 집이라고 믿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여기 이혼 합의서 있잖아. 도장만 딱 찍으면 끝이야.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시선을 따라가 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내려다보는 지은. 눈에 들어오는 4글자. 이혼 합의서. 제 가슴까지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을 거예요. 억지로 참으려 해도 몸은 정직하니까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겠죠.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무슨 소리냐고? 딱 봐도 이혼 합의서잖아. 우리 준혁이는 이제 명문대 정교수란 말이야. 명문대. 근데 더 이상 너 같은 애랑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어? 너 같은 애, 딱 5글자. 하지만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을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거든요. 정말 숨이 막혀요. 가슴 한복판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 고통. 지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겠죠. 현실감이 사라지는 느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순간. 준혁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이었겠죠. 준혁이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지. 근데 말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야. 솔직히 5년이나 참았으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우리 아들은 제대로 된 교수 부인감을 만나야 한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건 지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와르르르. 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족이라고 여겼던 것, 모든 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5년간 자신이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구나. 그 배신감,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지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죠. 감정이 완전히 차단된 목소리.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오호. 역시 똑똑하네. 조용히 나가줘서 고맙다. 근데 말이야.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내가 이 집안에 들여온 게 대체 뭐가 있어?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한 게 다잖아.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진짜로요. 너무 화가 나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지은의 주먹도 똑같이 쥐어졌을 거예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팠겠죠. 3년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아침.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려고 요리책 뒤지던 시간, 밤 12시가 넘도록 남편의 논문 교정해주던 날들. 빨간 밑줄 그으며 오타 하나하나 찾아주던 그 정성. 명절마다 시댁 음식 준비하느라 밤새운 날들. 손에 화상 입으면서도 웃으며 음식 나르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니.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었다니. 제 가슴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지은은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까요? 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을 거예요. 휘청거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 말 잘 들으니까 보기 좋네. 지은이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마치 끝이 없는 터널 같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테니까요. 방문을 닫는 순간 지은은 무너졌을 거예요. 침대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울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저는 지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느껴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느낌.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소리도 못 내는 그 답답함.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 고통. 에휴. 가난한 애들은 역시 순종적이야. 말 잘 들으니까 다행이네. 별탈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겠어. 여러분, 이 말 들으셨죠? 제가 치가 떨렸어요. 진짜로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요? 3년간 함께 산 며느리를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표현하다니.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으려고 하는 이 여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곧 밝혀질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5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그때 지은은 27살이었어요. 저도 27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제 모습이랑 지은을 비교하니까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 하버드 MBA 수석 졸업, 완벽한 엘리트,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삶이었죠. 하지만 제가 지은의 입장이 되어봤어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여러분, 재벌가 딸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도 상상해봤어요. 파티장에 가면 사람들이 와르르 모여들어요. 다들 웃으면서 친한 척하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지은이 아니라 대한그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천억 재산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외로움. 파티장에 수백 명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신분을 숨기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빠, 저는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박지은이 아니라, 대한그룹 상속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를요. 제가 만약 지은의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제 가슴이 다 먹먹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 거 알지? 지은은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제가 상상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운전기사 딸린 벤츠에서 출퇴근 지하철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처음 지하철 탔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에게 밀리고 발 밟히고 땀 냄새 맡으면서. 하지만 지은은 그게 행복했을 거예요. 진짜 삶을 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봄날, 도서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죠.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영화 같더라고요. 으아, 이게 뭐야? 어머, 조심하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 책 냄새 가득한 도서관, 사다리에서 비틀거리는 남자를 잡아주는 여자.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지은의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왜냐고요? 준혁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다른 남자들처럼 계산적이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그냥 순수했어요. 제가 봐도 느껴질 정도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시간 강사하는 민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지은이에요. 근처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지은은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제가 지은이었어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2주가 흘렀어요. 두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도서관에서 자꾸 마주쳤죠.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자꾸 가게 되는 거. 우연인 척하지만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 그리고 어느 날 카페에서 준혁이 용기를 냈어요. 제가 준혁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소리가 떨리고. 지은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아직 시간 강사라 수입이 정말 많지 않아요. 한 달에 얼마 안 되고요. 정교수 임용을 준비 중인데 언제 될지도 정말 모르겠고 미래도 불투명하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을 거예요.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저도 그런 거절 경험해봤거든요. 정말 마음 아파요. 준혁도 그동안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 거예요. 돈도 없는 시간 강사라고요.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봐도 감동적이었어요. 준혁 씨, 저는요. 돈을 보고 사람을 만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걸요. 저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봐요. 준혁 씨는 참 착하고 성실해 보여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울컥했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지은도 마찬가지였고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찾은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을 때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구나. 조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랑. 지은 씨, 우리 진심으로 만나봐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열심히 할게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1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 작고 소박한 예식장이었지만 저는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니까요.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하며 백년해로 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한쪽 구석을 봐주세요.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 박 회장이 몰래 참석했어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행복해하는 딸을 보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 멀리서만 지켜봐야 하는 그 아픔, 박 회장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기쁨, 슬픔, 걱정, 사랑, 모든 게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제 눈시울도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제가 확신해요. 하지만 곧 상상도 못했던 지옥이 시작되죠. 결혼 2주 후 시댁 첫 방문 날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 지은의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을 거예요.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고 화장도 몇 번이나 다시 했을 거예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지고 다시 지우고 바르고 머리도 몇 번이나 다시 묶었을 거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시댁 첫 방문 날에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선물, 백화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르고 또 골랐을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하루에 몇 번씩 고민했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입니다. 지은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겠죠. 손에 땀이 나서 선물 보따리를 꽉 쥐고 있었을 거고요. 제 심장까지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골랐어요. 아,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는데, 그냥 적당히 앉아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자마자 구석에 던지듯이 놓더라고요. 일주일간의 정성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거죠. 지은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을 거고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을 거예요. 첫날부터 울 수는 없잖아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요? 유통업 쪽이세요. 아, 유통업. 그럼 작은 가게 같은 거 하시나 보네요. 그럼 지은 씨는 대학 어디 나왔어요? 지방대요? 어머, 그래요? 우리 준혁이는 서울대 나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라고 확신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귀끝까지 빨개지고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거고요.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방대라는 단어에 담긴 그 무시. 저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학벌로 사람을 판단할 때의 그 기분. 하지만 지은은 참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요. 괜찮아.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을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제가 그날 밤 지은의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전날 밤 10시부터 시댁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거예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겠죠. 칼질하다가 손가락 베어도 참고, 뜨거운 기름에 손 대어도 참고, 눈이 따끔거려도 참고, 그렇게 만든 음식들.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줬을 거예요. 우리 조카 딸은 말이야. 대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연봉도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네요. 그럼 지은이 씨는 어디 다니세요? 친정은 어디고요? 아이고, 지은이 친정이요? 친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 혼자 작은 가게 같은 거 하시는데. 뭐? 여러분,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서 있던 지은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접시를 씻다가 멈춘 손. 귀를 기울여 거실의 대화를 듣는 지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어요. 지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을 거예요. 그걸 간신히 잡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렸을 거예요. 심장 소리보다도 크게요. 눈물이 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았죠.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고 눈물 한 방울이 싱크대에 똑 하고 떨어졌을 거예요. 그 눈물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은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로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려고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요? 이렇게까지 숨어서 울어야 하나요? 참아야 해. 준혁 씨를 위해서. 조금만 더. 2년이 더 흘렀어요. 밤 11시. 준혁은 서재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죠. 지은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제 겨우 준혁 야식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제가 지은의 몸이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돼요. 눈은 감기고 어깨는 뻐근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하지만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풀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여보, 야식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고마워, 지은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교수 임용될 것 같아. 여보,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지은이 정말 지쳐 있었다는 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을 거예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항상 아프고 쉴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낮에는 회사에서 9시간 근무하고 저녁에는 집안일 3시간, 주말에는 시댁 가서 청소 5시간. 계산해 보니까 지은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을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가혹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의 하루. 지은은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청소를 했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을 거예요. 걸레질 하느라 무릎도 시렸을 거고요. 지은아, 거기 구석 제대로 안 닦였어. 먼지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 다시 닦아. 그리고 화장실 변기도 다시 닦고
베란다도 쓸어. 네. 지은의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을 거예요. 아프다는 내색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빌미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 며느리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예쁘긴 한데 뭐 착하긴 착한데 집안 배경이나 학벌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준혁이 나중에 교수 되면 총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지은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제가 지은의 심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두근두근. 점점 빨라지는 심장 박동. 숨이 막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지은의 손에 들린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눈물이 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참았죠.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 하나요? 그리고 드디어 3년이 지났어요. 준혁에게 좋은 소식이 왔죠. 지은아, 됐어. 나 정교수 이용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정말 축하해요. 저는 그 순간 지은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돼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죠. 3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겠지. 준혁 씨도 안정되었으니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어머님도 이제는 날 인정해 주시겠지. 지은은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순진하게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준혁이 드디어 명문대 교수님이 되다니. 어머, 정말 자랑스러워. 잠시 후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하는 걸 봤어요.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제가 봐도 섬뜩할 정도였어요. 근데 말이야, 준혁아, 이제 넌 명문대 교수잖아? 주변에 박사들, 교수들 천지일 텐데 말이야. 어머님, 지은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지방대 나왔잖아. 교수 부인 모임 가면 다들 명문대 출신인데 너만 튈 거 아냐? 그럼 우리 준혁이가 창피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하늘을 날 것 같았던 지은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 거고요.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겠죠. 아니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지은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준혁의 표정을 봤는데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할 것인가. 준혁 교수님, 부인분은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우리 교수 배우자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해보세요. 지방 사립대요. 아, 그래요? 교수님은 서울대 나오셨는데 의외네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준혁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자기 아내가 3년간 자기를 뒷바라지해준 그 아내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제가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을 거예요.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을 거고요. 명문대 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랑 결혼했네라는 그 무언의 시선. 준혁은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날부터 준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변화를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어요. 미묘한 변화들. 하지만 그 미묘한 변화들이 쌓이면서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집에 들어올 때의 발걸음 소리부터 달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경쾌했는데 이제는 무거웠어요. 문 여는 소리도 가방 내려놓는 소리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여보,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 여보 좋아하는 메뉴예요. 응, 고마워. 짧은 대답. 무뚝뚝한 표정.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 모습. 지은은 느꼈을 거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 정성껏 차린 식탁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준혁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냥 빨리 먹고 서재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을 거예요. 제발, 제발 말해달라고. 무슨 일인지 말해달라고. 하지만 준혁은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너 대학원 생각해 본 적 없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결국 이거구나. 내 학벌이 문제구나. 지은은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을 거예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을 거고요. 눈앞이 흐려졌을 거예요. 눈물 때문에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 보여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평생교육 중요하잖아. 학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지방대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은아, 나 지금 되게 바빠. 논문도 써야 하고 강의 준비도 해야 하고. 준혁이 짜증을 냈어요. 3년 전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반응이었죠. 목소리도 커졌고 얼굴도 일그러졌고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 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지은의 심장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어요. 쾅! 그 소리와 함께 지은의 마음도 부서진 거예요. 지은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거고요.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을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지은은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나왔죠.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지은을 또 불렀어요. 제가 그날 지은의 마음을 느꼈는데 정말 불안했을 것 같아요. 시댁 가는 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을 거고요. 지은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어제 준혁이랑 아주 좋은 여자 만나게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는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로요.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귀에서는 B- 소리가 났을 거고요. 현실감이 사라졌을 거예요. 설마 맞선? 내가 아직 아내인데?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생각이 안 됐을 거고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대 박사의 대기업 연구소 다니는 여자야. 집안도 좋고 우리 준혁이한테 딱 맞지 않아?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아직 준혁 씨 아내예요. 아내? 아내라고? 곧 아니게 될 거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지은의 귀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말 하나하나가 칼처럼 지은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시댁을 나서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벽을 잡고 걸었을 거고요. 밖으로 나온 지은은 거리를 걸으며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은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을 거예요. 푸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세계는 너무 어두웠죠. 그 대비가 너무 잔인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제가 그날 아침 지은의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지은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거예요.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 초췌해 보였을 거예요. 눈밑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을 거예요. 시댁으로 가는 길. 지은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거고요. 마지막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시댁 현관문 앞에서 지은은 멈춰 섰을 거예요. 심호흡을 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심장은 계속 빨리 뛰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요. 자, 다들 모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갈게. 지은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너 준혁이랑 헤어지는 게
서로한테 다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사업회의에서 직원 해고하듯이요.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은은 준혁을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말해달라고.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지은의 눈빛이 간절했을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했겠죠. 여보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제가 봐도 너무 비겁했어요. 지은의 입술이 떨렸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고요. 하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준혁의 입에서 직접 듣기 전까지는요. 여보, 나 좀 봐요. 내 눈 좀 보고 대답해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절규에 가까웠죠.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은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준혁이는 내 눈치 보느라 말 못하는 거야. 내가 대신 말해줄게. 저는 준혁 씨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요. 뭘 듣고 싶은데. 준혁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날카롭고 아픈 소리. 지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다리가 휘청거렸을 거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안 쉬어졌을 거고요. 지난 3년간 내가 우리 집안에 뭘 해줬어? 대체 뭘 했다고? 밥하고 청소한 것 말고 뭐가 있어?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최선, 그 최선이 뭔데? 내가 우리 준혁이한테 그냥 기생충처럼 붙어만 있었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기생충. 그 단어가 지은의 귀에 꽂혔어요. 마치 칼이 귀를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단어였죠. 저는 그 순간 지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걸 느꼈어요. 제가 대신 욕을 먹는 것 같았어요. 기생충. 저를 기생충이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3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 기생충이라는 말을 듣다니. 제가 봐도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 기생충. 친정에서 돈 한 푼 안 보내고 내가 번 돈으로 뭘 했어? 그냥 생활비로 다 쓰고 보탠 것도 없잖아. 내가 번 돈으로 뭘 했어? 그냥 생활비로 다 쓰고 보탠 것도 없잖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지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욕감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온몸을 흔들었을 거예요. 지은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을 거예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다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잤어요. 명절마다 시댁 음식 준비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죠.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은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탁 하고 지은 앞에 던졌어요. 서류가 테이블을 스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을 거예요.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이혼각서야. 여기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당연하지?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이를 악물어도 멈출 수 없는 떨림. 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눈물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안 보였을 거예요. 눈물을 닦아도 계속 나왔을 거고요. 하지만 지은은 마지막으로 준혁을 봤어요. 제발, 제발 말해달라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지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제가 봐도 눈물이 났어요. 준혁 씨,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줘요. 우리 정말 끝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세어봤는데 10초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은한테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1초 1초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비겁했죠. 제가 봐도 정말 비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이에요. 모든 게 정지했어요. 지은의 심장도 숨도 시간도. 지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무표정이 되었죠.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은의 귀에서는 웅웅 소리가 났을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을 거고요.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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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었을 거예요. 5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가족이라고 여겼던 것, 미래라고 꿈꿨던 것.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 로봇 같았어요.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도장을 찍었어요. 또,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마치 관뚜껑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이제 됐나요? 지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가 지은의 다리를 봤는데 휘청거렸어요.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5년을 함께했던 남자.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 행복하세요. 준혁 씨? 정말로요. 그 말에는 원망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슬픔만 가득했죠. 저는 그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지은이 시댁을 나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가 지은의 등을 봤는데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뒷모습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5년간의 인연이 끝났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어머니와 준혁은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내쫓았는지. 그리고 곧 엄청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도 충격받으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혁이 일어났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봤어요.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했을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지은이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프라이팬 소리도, 물 끓는 소리도, 지은의 작은 콧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준혁이 거실로 나왔을 거예요. 텅 빈 거실. 지은의 슬리퍼가 없었을 거예요. 묘하게 쓸쓸했을 거고요. 이게 맞는 걸까? 준혁은 잠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을 거예요. 아니야, 이게 맞아. 이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스스로를 합리화했겠죠. 그때였어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보통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어요. 고급 외제차 특유의 그 웅장한 소리.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준혁. 응? 저게 무슨 소리지? 준혁이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죠.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제네시스 G90. 세대의 고급 외제차가 자기 집 앞에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제가 봐도 압도적이더라고요.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을 거예요. 저게 뭐지? 왜 우리 집 앞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을 거고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비서 3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군대처럼 정확했어요. 제가 봐도 범상치 않더라고요. 저기요. 누구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함, 두려움, 혼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세 글자를 들었을 때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대한그룹이 뭔지 아시죠?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예요. 그 대한그룹의 비서들이 평범한 교수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준혁이 당황했어요. 제가 봐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회장님 따님의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회장님 따님, 무슨 소리죠? 여기 그런 분 안 계신데요. 박지은 씨 말씀이십니다. 저희 대한그룹 회장님의 외동 따님이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 시간이 멈췄어요. 정말로요. 준혁의 세계가 완전히 정지했어요. 제가 준혁의 얼굴을 봤는데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저 멍한 표정.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숨도 안 쉬고. 준혁의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소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B- 하는 소리, 웅웅 하는 소리. 모든 게 뒤섞였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은이가요? 준혁의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준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비틀거렸죠. 벽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제가 봐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예요? 농담 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저도 그 기사들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대한그룹 박지은 부회장 선임, 하버드 MBA 수석 졸업, 자산 600억 보유. 기사 하나하나가 준혁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을 거예요. 준혁이 태블릿을 보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의 글씨가 제대로 안 읽혔을 거예요.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그럼 지은이가 정말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수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교수님께서 지난 3년간 받으신 연구 지원금 있으시죠? 미래교육장학재단에서 받으셨습니다. 네, 그게 왜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핏기가 쫙 빠졌어요. 입술도 파래졌고요. 제가 봐도 기절할 것 같았어요. 준혁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연구 지원금 받던 날, 그 돈으로 논문 쓰던 날, 모든 게 지은 덕분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음이 섞였죠.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집이 3년 전에 전세에서 자가로 바뀐 거 기억하시죠? 네. 갑자기 집주인이 팔겠다고 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아닙니다. 그건 따님께서 몰래 매입하신 겁니다. 교수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요. 준혁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저도 같이 주저앉는 기분이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눈물이었을 거예요. 후회의 눈물, 자책의 눈물. 집까지 지은이가 샀다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대학 임용 과정에서도 따님께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논문 게재비, 학회 참석비, 해외 학술대회 비용, 모든 것을 따님께서 지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준혁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지은 덕분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준혁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결국 내쫓았다는 걸요.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준혁이 머리를 감싸쥐고 흔들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자업자득이었죠. 따님을 가난하다고 무시하셨죠? 학벌이 없다고 깔보셨죠? 그리고 결국 내쫓으셨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따님께서 5년 동안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십니까?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그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겨울 바람 같았어요. 왜냐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으셨대요. 그 말을 듣는 준혁의 표정을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망, 후회, 자괴감,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준혁이 울부짖었어요. 남자가 저렇게 울 수도 있구나. 제가 처음 봤어요.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씀은 따님께 직접 하십시오. 하지만 따님께서는 더 이상 교수님과 연락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요, 제발. 지은이한테 연락할 방법이 한 번만 사과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따님의 결정입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비서 앞에서요. 제가 봐도 처참했어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 교수님, 따님께서 얼마나 깊이 상처받으셨는지 상상이나 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지. 준혁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은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했을 거예요. 제 가슴도 너무 아팠어요. 참고로 이 집도 따님 명의입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까지요? 당연합니다. 따님 재산이니까요. 준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 비참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버렸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년간 진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준혁의 심장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급 외제차 3대가 천천히 떠났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옆집 주민들이 나와서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뭐? 그럼 저 집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준혁의 인생은 그날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봐도 불쌍했지만 자업자득이었죠. 같은 날 오후, 준혁은 비틀거리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준혁의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정말 처참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옷은 구겨져 있고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시댁 문 앞에 섰을 때 준혁은 잠시 망설였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두려웠을 거예요. 준혁아, 왜 왔어?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TV 보면서 편안히 앉아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곧 엄청난 충격을 받을 텐데. 엄마!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뭔데? 태학에서 무슨 일 있었어? 준혁. 지은이가 말이야. 지은이? 그 애가 뭐? 조용히 나갔잖아. 지은이가 대한그룹 회장 딸이었어.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처음엔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곧 그 웃음은 멈췄어요. 준혁의 표정을 봤거든요. 정말이에요! 대한그룹 비서들이 왔어요! 외제차 3대나 끌고 증거도 다 봤어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겠지. 사기꾼 아니야. 여기요! 뉴스 기사 검색해봐요! 박진 대한그룹!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는 그 손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함,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새하얗게 변했어요. 입술도 파래졌고요.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대한그룹 박지은 부회장 선임, 재벌 3세 경영 참여, 자산 600억. 한 글자 한 글자가 시어머니의 눈에 박혔을 거예요. 이게 진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죠. 하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강남에 빌딩 3채 갖고 있고 통장에 수백억이 있대요. 수백억?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서 힘이 빠진 거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연구 지원금. 그것도 지은이가 만든 재단에서 나온 거래요. 이 집도 지은이가 산 거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시어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리였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상상해 봤어요. 지난 3년간 지은을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가난한 애, 친정 지원도 없는 애, 학벌도 없는 애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뭐래요? 지은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연락해. 다시 오라고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서 욕심을 느꼈어요.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욕심이요. 연락이 안 돼요. 번호 차단당했어요. 안 돼. 수백억을 다 놓쳤어. 여러분 들으셨죠? 시어머니가 후회한 건 지은이 아니었어요. 수백억이었어요. 제가 들어도 화가 났어요.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시어머니, 당연하지. 수백억이야 수백억. 빌딩의 통장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제가 봤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진정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돈만 보는구나. 뭐가 잘못됐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지은이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야지. 그게 통할 것 같아요? 해봐야지. 그냥 포기할 순 없어.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거야. 제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재산을 되찾으려는 거였죠. 너무 뻔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대한그룹 본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처참했을 것 같아요. 대한그룹 본사. 저는 이 건물 앞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주눅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50층짜리 초고층 빌딩,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압도당했을 거예요. 대리석 바닥, 웅장한 천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주변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달랐어요. 명품 정장, 명품 가방. 시어머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기요. 박지은 이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예약은 안 했는데 저 지은 씨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제가 들어도 불쌍했지만 동정할 수 없었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연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요? 가족인데 왜 못 만나요? 이사님의 지시사항입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저는 그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거절당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저도 민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왔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했을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바로 최 팀장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지은 이사님을 만나겠다고? 아, 교수님 어머님이시군요. 최 팀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움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요. 나 지은이 시어머니예요.
제발 지은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시어머니, 왜요? 가족인데. 가족, 따님을 가족으로 대했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겠죠? 최 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를 베는 것 같았죠. 회장님 따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댁 식구들과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따님한테 뭐라고 하셨죠? 기생충 아니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돌아온 거죠. 그건 내가 미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됐다. 친정 지원도 없다. 학벌도 없다. 이런 말씀들 다 하셨죠? 최 팀장이 하나하나 열거했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말들을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다시 화가 났어요. 따님께서는 5년간 그 모든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요. 안 돼요. 지은이 만나기 전에는 안 가요. 지은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뭐야 저 사람 창피하게. 최 팀장. 모셔 나가 주십시오. 비원들이 시어머니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나요! 손 떼요! 지은아! 지은아!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려왔어요.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의 지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당당한 표정, 고급스러운 옷차림. 이게 진짜 지은의 모습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지은의 눈빛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사랑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그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지은이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어요. 눈빛 하나 주지 않고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이요. 지은아, 나야. 어머니야.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의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어요. 찰칵.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마치 관뚜껑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소리였죠. 지은아, 제발. 경비원들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밖에서 시어머니는 빌딩을 올려다봤어요. 50층짜리 건물이 너무 높아 보였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 많은 재산을 다 놓쳤어. 여러분 들으셨죠? 시어머니가 후회한 건 지은이 아니었어요. 재산이었어요. 끝까지 돈만 받던 거죠. 한편 회의실 안에서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에 시어머니가 보였죠.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후회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으니까요. 지은이 창밖을 돌아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죠. 저는 느꼈어요. 지은이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았다는 걸요. 그들이 원한 건 저였던 게 아니에요. 제 돈과 지위였어요. 이제야 확실히 알았죠. 지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이제 지은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상상해봤어요. 준혁은 대학에서 해고되었어요. 연구 실적도 없고 스캔들도 났고 이제 작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원룸을 상상해봤는데 너무 쓸쓸했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저녁마다 준혁은 TV를 켰어요. 그리고 지은의 뉴스를 찾아봤죠. 준혁이 TV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는 그 눈물이 느껴졌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죠. 지은아, 넌 원래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죠. 제가 그 고시원을 상상해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70살 가까운 나이예요. 제 손이 저절로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 저게 내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도 지은의 뉴스를 봤어요. 하지만 후회한 건 지은이 아니었죠. 내가 수천억을 날려버렸어. 끝까지 돈만 생각했어요. 제가 봐도 안타까웠어요. 진정으로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편 지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었죠. 오늘 저는 대한그룹의 미래를 제 딸 박지은 부회장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지은이 연단에 올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우아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저는 대한그룹을 더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명확하고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였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은을 주목했죠.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재산, 배경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심과 인격으로 결정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 얼마나 아파서 저 말을 하는지 알았거든요. 저는 과거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의 눈빛이 강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조건이 아닌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그래야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함께 박수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입구 쪽에서 누군가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혁이었어요.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었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하다고 느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이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문득 입구를 봤어요. 준혁과 눈이 마주쳤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지은은 무표정 하게 준혁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게 다였어요. 감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본 것뿐이었죠. 안녕. 지은아. 이제 정말 안녕. 준혁이 조용히 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끝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심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 준혁과 시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지은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봐주고 계신가요? 학벌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겉모습만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인격이에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준혁과 시어머니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지은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시어머니와 준혁, 누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신분을 숨긴 지은도 잘못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